자, 이거는 추세선이 아닙니다. 대충 그린 거예요. 대충 이걸 왜 그렸냐? 요 정도 각도로 계속해서 상승하던 종목이다. 얘는 코로나의 여파로 떨어졌다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팡 튀어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 아니라 그 전부터 2019년 1월부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던 종목이다. 계속해서 상승을 하던 종목이고, 코로나 때문에 잠깐 다시 추세를 잃고 아래쪽으로 빼기도 했었으나, 그러나 다시 기존 추세를 회복을 했고요. 그 기존 추세대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종목이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좀 오버슈팅의 좀 모양도 보이기는 하는데, 여하튼 계속 상승을 하고 있던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대 어디 있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매물대를 벗어나서 많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매물대가 위에, 아래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매수세가 여기를 새로운 매물대로 만들 만큼 그렇게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시 공방이 끝나고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이런 얘기는 많이 드렸죠, 그동안. 매물대가 아래쪽에 있다면, 그리고 주가가 위에 있다면, 매수세가 힘을 잃었을 때 다시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 얘기는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끌려 내려가지 않는 거는 없나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끌려 내려가지 않느냐? 여기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쏟아져야 됩니다. 제가 상승장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커진다,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승 각도가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장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과열입니다.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하다가 상승의 끝에 너도 나도 달려들기 시작하면 그 종목이 과열이 돼요. 그래서 과열됐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 그런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과열의 결과 여기에서 엄청난 거래량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여기가 새로운 매물대가 되면, 그러면 아래쪽으로 안 끌려 내려가고 여기를, 저번에 등산 말씀드렸죠? 등산. 점프 터치하고 내려오느냐, 등산의 목표지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가 베이스 캠프가 되느냐. 베이스 캠프가 되면 아주 쉽게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가격대에서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여기 아래쪽으로 안 내려옵니다. 여하튼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찾으신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을 거예요. 여하튼 지금 요 종목은 뭐 그런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 매물대는 아래쪽이다. 거래량 보면 최근에는 팡팡팡팡 튀어 올라가긴 했으나 예전처럼 거래량이 마구 터졌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주로 아래쪽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빼기도 했지만 아직도 기분이 좋은 상태다. 아직도 좋은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매수가 그래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 개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밑에 있는 이 추세선은 지울게요. 요거는 반듯하게 딱딱 맞게 그려진 추세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요. 자, 일단 몇 가지를 그려봤어요. 요 아래선은 뭐냐? 앞에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고점 찍던 자리, 거기를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그 다음 팡 튀어 올라가서 고점 찍던 자리,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렸어요.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팡 튀어 올라왔다가 잠깐 주춤주춤 몇 개월, 그리고 다시 팡 튀어 올라가고 지금 몇 개월 주춤주춤. 출발 여기부터 꼭대기 여기까지를 길이를 따져봤을 때 그 중간 지점 여기죠. 여기를 뚫고 내려가는 건 안 좋다. 매도가 힘이 세다는 뜻이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매도가 좀 많이 힘이 센가 봐요. 그래서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아래, 바로 아래에 선을 하나 그어놓고 지지저항선으로 삼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도 안 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대볼 여력이 있다. 여기 상승이 워낙 가파랐기 때문에 올라간 만큼을 조금 많이 뺀 경향도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버틸 여력은 있다. 충분히 있다. 18,650원의 선을 그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겠다. 여기가 이렇게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과거를 공부함으로써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간이지 않습니까? 앞에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보면 팡 튀어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올라간 만큼을 다 빼지 않고 중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주춤주춤 몇 개월을, 앞에는 첫 번째 랠리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8개월을 주춤주춤 일정 가격대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랠리 팡 튀어 올랐습니다. 그죠? 요번에도 두 번째 랠리를 마무리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5개월, 6개월 정도를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3차 랠리 팡 튀어 올랐죠? 그 다음에 쭉 떨어지고 이제 몇 개월의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으나 앞에 이 종목이 보였던 특징처럼 요번에도 그렇게 특정 가격대를 떨어뜨리지 않고 지켜준다면 여기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첫 번째 랠리에서는 8개월을 보냈고요. 두 번째 랠리에서는 5개월을 보냈어요. 여기에서는 얼마를 보낼지 모르겠으나 꽤 시간이 필요할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의미 있는 자리는 18,650원. 자, 요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일봉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에는 1차 랠리, 2차 랠리를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지만 일봉상은 최근의 흐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예전 랠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기 차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단기 차트를 보는 거거든요. 최근의 움직임은 어땠냐 하면 2월부터 시작했네요. 2월부터 강한 상승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3월 달에 굉장히 조금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렇게 해서 최고가를 3월 26일에 찍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어떨 때 추세선을 그리냐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때, 그리고 이렇게 상승 각도가 일정하다가 팡 튀어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제외하고요.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파동을 그리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추세선을 그리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팡 튀어 올라간 뒤로, 요 팡 튀어 올라갈 때 느낌이 어떻죠, 여러분? 단내가 풀풀풀풀 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개미들이 물려 있겠죠? 네,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단내 나는 종목들 따라 들어가시지 마시라. 따라 들어가시지 마시라. 오래간만에 이 얘기 할까요? 주가는 파동이다. 올라갈 때 많이, 떨어질 때 조금, 올라갈 때 많이, 떨어질 때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고, 여기 고점에서 어떤 종목을 잡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만약에 고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떨어지는 부분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떨어지는 부분을, 아픔을 감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먹는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이만큼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만큼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내가 난다고 풀풀풀풀풀 단내가 풀풀 풍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급등하는 자리에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팡팡팡팡 튀어 올라가면 관심을 그냥 끄세요. 관심을 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어찌됐건 3월 달에 급등을 하고 최고점을 찍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질 때 많이, 다시 회복할 때 조금, 떨어질 때 많이, 회복할 때 조금, 하락 흐름이죠? 그래서 하락 흐름이 그려질 때는 추세선을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요. 하락 흐름이 그려지고 있구나. 하락 추세마저 어느 정도 견고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떨어지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파세코는 어떠냐? 우리 조부경님은 3월 초에 매수하셨어요. 3월 초에 22,590원. 여하튼 그 이후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를 반복하는데 현재는 어떠냐? 하락 추세를 유지 중이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 줘야 된다. 근데 뚫고 올라가는 방법, 그러게요. 자,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이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이 하락 추세선을 이겨내게 되겠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하락 추세선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는 갑자기 뭐 이렇게 상승 흐름이 갑자기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하락 추세선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하락 추세선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할 때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을 해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왜냐? 보세요. 62평선이 가격 위에 있는데, 머리 위에 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가격이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바람에 각도를 아래쪽으로 꺾었습니다. 이제 그쵸? 아래쪽으로 꺾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 하락 추세선을 이기고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요 62평선을 맞고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올 겁니다. 62평선이 우리가 이평선이 가격을 지지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보듯이, 뚫리고 나면 역할을 바꾼다고 그랬죠? 어떤 의미 있는 추세선 지지저항선은 돌파되고 나면 역할을 바꿔요. 그렇듯이 이평선도 똑같습니다. 이평선은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지지를 못 해주고 뚫렸죠? 그 다음에 만나는 자리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또 이겨내고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 그래야 비로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요 가격대까지, 랠리를 시작하기 전 가격대 13,000원, 15,000원, 여기까지 다시 안 내려와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하락을 결국 다 빼버리는 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의 상승 추세는 없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지금은 여기에 머물고 있죠. 올라갔다가 찍는 최저점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문다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는 건 지금 일봉만 본 거거든요. 아까 주봉하고 연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주봉은 아까 봤을 때 어떻다고 그랬죠? 이 종목의 특징, 어느 정도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예전 가격대로 돌아오지 않고 어느 특정 가격대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를 응축한 만큼 또 한번 팡 쏴주고 다시 또 특정 가격대를 지지해주고, 이렇게 반복을 한다고 그랬죠. 이 종목이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계속 몇 개월을 오래 지날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응축됐을 때 비로소 팡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이 종목의 특징은 그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그 하락 추세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2450원이고 지금부터는 조부경님 평균 단가가 22,600원, 590원이라 다시 거기까지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쉽지 않아요. 왜냐? 그 22,000원대가 여기잖아요. 여긴데 거기에 하필 돌아왔다가 여기에 저항이었어요.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를 맞고 내려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지금 어제 하락 추세를 지금 영향을 받고 내려온 건가?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여하튼 그 밑에 122평선 있죠? 적어도 122평선은 지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5월 27일 최저가 19,600원, 여기는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19,600원은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600원을 지켜주고 122평선을 지켜주고 지금은 122평선이 19,580원, 585원에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오겠죠. 그렇게 해서 올라오더라도 19,600원 여기는 꼭 지켜줘야 되고요, 가격이. 그리고 여기를 지켜주면서 오랫동안 여기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올라가겠다. 근데 여길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원래 있던 가격대로 돌아가면 안 좋다고 그랬죠? 15,000원, 13,000원 여기로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기존 상승 추세는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지금은 19,600원을 매구로 보시고 거의 깨지면 손절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터질 재료가 있다면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겠죠? 다 좋을 겁니다. 다. 아, 창문형 에어컨 제조업체. 아, 그러네요. 이름 파세코네요. 창문형 에어컨 요즘에 핫하죠. 창문형 에어컨 1등이 아마 지금 파세코일걸요? 1등 업체가? 1등 업체가 파세코고, 뭐, 2등, 3등, 뭐, 이 밑에 부분을, 캐리어나 뭐, 삼성, 뭐, 요런 데에서 지금 열심히 추격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파세코, 그러네요. 자, 여하튼 그래요. 지금은, 밑에 여길 깨면 안 된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600원. 여기 깨지면 안 된다. 네. 아직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 다시 이제, 일봉, 이제 정리되셨죠? 정리되셨죠? 아까 주봉상 중요한 자리는 18,600원이라고 그랬어요. 18,600원에 일단 선 하나 놓고 볼까요? 18,650원. 여기죠. 아까 주봉상 의미 있는 자리는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봉상은 지금 19,600원이 의미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9,600원, 18,600원 1,000원 차이잖아요. 그죠? 1,000원 차이니까 요 중간 어딘가에서 튀어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혹시 19,6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셨더라도 버리지 마시고 18,600원, 19,600원, 18,600원 요 사이에서는 한번 분할 매수 해볼 법도 하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괜찮겠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최종 안전벨트는 18,600원 깨지면 그 밑에다가 안전벨트를 설치해 놓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그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매매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창문형 에어컨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세코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는데 파세코 시리즈가 매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즈를 계속 냈던 모양이에요. 근데 2세대에 비해서 3세대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요번에. 그렇게 본다면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본다면 매출이 계속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성장하고 있는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기본이 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인데 이 회사는 일을 잘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압도하는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 엄마는 계속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아, 캠핑 관련이 아니고요. 수요가 그만큼 있어요. 뭐냐면 에어컨은 요즘에 없는 집 잘 없죠. 없는 집이 잘 없는데 없는 방은 있어요. 방이 많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는 집은 없지만 에어컨이 없는 방은 있어요. 실외기를 설치하거나 그 파이프죠. 파이프를 연결하기 힘든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게 창문형 에어컨이다. 그래갖고 입소문이 퍼졌는데 생각보다 창문형 에어컨이 많이 시원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들 관심을 갖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다른 거는 잘 안 보는데 그 심심풀이로 커뮤니티를 보는 게 몇 개 있어요. 거기에도 창문형 에어컨이 많이 올라와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올라와요.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갖고 저도 알게 됐죠. 장점이 이 창문형 에어컨은 설치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 직접 설치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소음이 꼽혀요. 소음이
좀 심한 편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말씀드렸잖아요. 2세대보다 3세대가 혁신적으로 잘 나왔다는 게 소음이래요. 소음을 아주 잘 잡았대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도 발전할 것이고 소음도 아주 획기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이제 잘 나갈 확률이 높다. 파세코가 2세대보다 3세대가 발전했다는 얘기는 파세코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연구 개발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투자의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만한 회사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